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장동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꿈 아닌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기 총회 세미나에서 연구 발표를 하는 게 일종의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아무튼 좀 그런 욕심을 냈는데 아무튼 이 귀한 자리를 가지게 돼서 더없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회 회장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원님들 또 이렇게나마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제 연구의 배경이랄까,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배경이랄까,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나와 있지만 지속가능 성장과 보험의 역할을 중심으로 빠져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진부하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하신 얘기이고 한데, 조금 이제 색깔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최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ESG 경영, 다음에 GRC 전략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건데, GRC는 이제 거버넌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 성장. 그래서 지난 20년, 30년 동안에 이제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는데, 또 많은 또 이제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 저한테 지속 가능 성장을 갖다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봐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안정 속의 성장이다. 그래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지속하되 불안정한 성장은 의미가 없다. 안정이 동반된 성장이라야 오래가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야 마땅하겠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한 50년, 60년 고도 압축 단기 성장 과정에서 큰 성과를 갖다 이루긴 했지만, 또 그 이면에 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일일이 열거를 않겠습니다만, 양극화 문제라든지 인성 파괴라든지 경쟁이 심화된다는 얘기라든지 잘 알고 계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 후세대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속 가능 성장은 안정 속의 성장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안정을 갖다 어떻게 향상시키고 제고시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다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조직, 연수원이 될 수도 있고 학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교수님들이 속해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모든 산업,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리스크를 갖다 여하에 이제 잘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사고나 손실을 줄이고, 또 같은 차원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살려서 전략적 리스크 관리까지 이제 아우르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안정이 제고가 되고, 그게 결국 지속 가능 성장의 바탕이 되어서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 전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언컨대 저는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 전략이 리스크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30년 넘게 이제 리스크 관리 보험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또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리스크 관리 진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70년대 이전의 보험 위주의 리스크 관리, 80년대, 90년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재무 리스크 관리의 시대죠. 그래서 CAPM, OPM, 이런 수량 계량적인 정치한 재무 리스크 관리가 만개했던 때였고, 90년대 말부터 이제 통합 리스크 관리 얘기가 나오면서 ERM이 정립이 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대 초반에 엔론 사태라든지 회계 부정, 그다음에 2007년, 8년 미국발 금융위기, 또 작년에 느닷없이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가 이제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를 갖다 겪으면서 그것도 글로벌 급의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니즈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은 예측 불가능하고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킬러 리스크급의 이제 리스크에 당면을 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었고 새로운 리스크 관리 니즈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GRC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G, Governance, 리스크 관리, Compliance, 뭐 각계전투시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같이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Governance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을 경우에 문제들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리스크 관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리가 없죠. 다음에 통상 얘기하는 이제 그 Compliance, 좁은 의미로는 뭐 준법, 규정 준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내부 통제,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SG 경영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 책임 경영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포함시킨다고 보았을 때 컴플라이언스는 그런 좁은 의미의 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고차원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와 좀 기술적인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가 같이 구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하고 그게 지속 가능 성장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좀 여담을 하나 더 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 말쯤에서 그 보험권에 잘 아시는 리더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리스크 관리 보험권의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한 모델링이라든지 데이터 실증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마이크로 연구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발전을 갖다 지향하는 그런 그 매크로한 연구도 같이 겸비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딴 때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니즈가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갖다 지향하는 리스크 관리나 보험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해서 뭐 상당히 고무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큰 덩어리의 연구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리스크 관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이 결국 리스크 관리 아닙니까? 보험, 그렇죠? 그래서 위험 관리가 본업이 되는 게 이제 보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험 비즈니스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험이 할 수 있는 바가 뭔지, 또 할 수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돼야 마땅한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서술이 좀 길었는데요. 작년 후반부부터 이제 뭐 여전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ESG 경영이죠. 그래서 뭐 경제 일간지의 프론트 페이지인데요. 생존 키워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여한 산업이나 여한 비즈니스나 여한 조직의 생존 전략으로서 ESG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GRC인데요. GRC는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이제 컴플라이언스죠. 둘이 볼 것 같으면 거버넌스가 겹쳐 있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경영 목표로서의 거버넌스와 전략으로서의 거버넌스는 좀 차이가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갖다 이제 통상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버넌스가 실패한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역으로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저 김훈 선생의 칼의 노래를 갖다 좀 읽고 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건데 다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김훈 선생은 참 이 시대 당대 최고의 글쟁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임진왜란 얘기죠.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 1597년에 정유재란, 그런 천신만고 끝에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이참 등의 전행을 갖다 막지 못해서 1623년에 인조반정, 그 다음에 이괄해난, 1626년에 정미호란이죠. 27년인가? 1636년에 하이라이트로 이제 병자호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참담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과 50년 사이에 두 번의 외침, 아래에서 위에서. 그다음에 내분, 당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색 당파에서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리더가 리더 역할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 조선은 엉망이 되었고 민생은 피폐할 대로 피폐가 되었고 사실 망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래서 거버넌스의 국정 운영 거버넌스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서 1600년 전후의 조선을 갖다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별 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그 남양유업 결국 매각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많은 사태를 겪으면서 거버넌스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면은 이제 베어링스가 1995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개 선물 딜러가 14억 불을 갖다가 이제 손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과연 닉 리슨 그 본인만의 문제였느냐? 그 위에 있는 층층 시야의 매니저들 뭐 했느냐? 그래서 토탈 리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적합한 것 같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라든지 OTT를 많이 보게 되는데, 챌린지어 폭발 사고에 대해서 그 다큐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어마어마한 조직 나사도 별 차이가 없었더라고요. 1986년 현재 성과주의. 그래서 그 플로리다의 영하가 이례적으로 영하 10도씨까지 떨어지고 동체가 얼고 이음부를 이어주는 오링이 제대로 바킹 역할을 못하고 연료가 새어나오고 그러니까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 전날에 발사위원회를 갖다가 열어서 거수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일사천리로 성과주의에 따라서 예상과 인사권에 따라서 주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히 반발을 갖다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많은 거버넌스의 실패 사례가 선진국, 후진국 불문하고 있었고, 거버넌스의 실패가 킬러 리스크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한 조직이나 비즈니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그 중요한 기능으로서 거버넌스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얘기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 성장이죠. 이 그림도 상당히 오래된 그림이긴 한데, 분명히 에코노믹 프로피터빌리티를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리스크 관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3P죠. P, Profit. 다음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Planet. 다음에 People이 이제 사회적 책임, 3P로 보통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발전 전략 차원의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암흑 바다에서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배를 띄웠다는 얘기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비전을 공고히 하고,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바탕이 되어야 조직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리스크 관리의 이제 목표는 얘기할 것도 없이 한 조직이나 비즈니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제가 이제 30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이 그림을 그 수업 시간에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ISO 31000, 2009년에 시작이 되었고 2018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제가 항상 이 얘기를 갖다 하면서 껄쩍지근했던 게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기억하시겠지만 Established Contex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의 배경이나 이런 걸 갖다 설정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 간파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최근에 아래 있는 Fundamentals of Risk Management라고 하는 책에서 이 컨텍스트 얘기를 갖다 하는데 텍스트라고 하는 건 문자, 글자, 뭐 이미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과 이해하기 위한 일체의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와 조직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고 뭘 추구하는지를 일단 제대로 알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조금 그림이 작은데요. 앞서 얘기했던 ISO의 리스크 관리 절차는 리스크 관리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걸 갖다 아우르고 있는 아키텍처,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전략, 프로토콜까지 아우르는 게 리스크 관리 컨텍스트고 이게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한 조직과 내부의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조직의 목표와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시대적, 그다음에 사회적인 배경까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GRC의 R이 리스크 관리 컨텍스트, G가 내부 컨텍스트, C가 외부 컨텍스트의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GRC를 갖다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위주의 리스크 관리에서 FRM, 그다음에 ERM, 향후에 또 현재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ESG 경영과 이제 접목시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GRC의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제가 이제 2018년에 일본 교토대학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교토대학 MBA 과정에 GRC 코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이 GRC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DJSI에도 분명히 이 3팩터의 기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 했던 얘기를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계속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는 지속가능 성장이다.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GR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직의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 리스크관리, 윤리견, 준법 활동을 총체적으로 전략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에 맞추어서 그 조직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의사결정 민주적으로 하고 재반 리스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법과 규제와 내부 통제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GRC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한 조직에 내재화되고 체화되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위험 관리가 핵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GRC의 퍼실리테이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통합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니즈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 비즈니스는 통합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의 변신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인 예로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07년에 그 UN 환경 계획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든 다이어그램인데 여전히 유효하고 시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이슈, 결국 ESG 경영이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각 분야별로 보험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사회 ESG 경영 니즈에 부합하는 보험 비즈니스의 변신과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선의 여지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는 보험 비즈니스와 또 그에 상응하는 연구를 하는 보험학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회장님 마치면서 보험학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